(2026년 4월 7일) 이정군입니다. 저는 지금 이 방송을 4월 7일 오후 저녁 9시 40분쯤에 찍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4월 8일 새벽에 나갈 건데, 한국 시간으로 4월 8일 오전 9시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이 조금 나가다가 조금 지나면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면은 뭔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제가 이번 전쟁의 특징을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전쟁을 봤을 때 가장 특이한 거는요, 이 전쟁에는 종군 기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론이 그래서 계속 현물을 키고 있습니다. 종군 기자가 없는 전쟁.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또 하나, 혁명의 종말을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주사파가 일으킨 같지도 않은 혁명,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 그 종말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인데, 그거보다 훨씬 강고했던 무슬림 혁명의 종말을 봅니다. 왜냐? 주권자를 방패로 내세웠기 때문에. 우선 종군 기자 문제를 정리해 드릴게요. 종군 기자, War Correspondent라고 그러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모래 분쟁 지역을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전 중에 적에게 체포되면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를 누비지만은 내가 한국 기자면 한국군에서 움직이다가 인민군에게 잡혀도 포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한국 기자 중에서 종군 기자 하다가 숨진 사람은 그 전에 중국하고 대만하고 금문도에서 포격전을 한 적이 있어요. 58년도. 그때 코리아 타임스의 최병호 기자가 숨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군 기자가 숨진 경우가 드문데 이게 상당히 특이한 경우죠. 월남전에 우리 종군 기자들이 갔지만 거기에서 안병찬 기자가 최후에 철수할 때, 한국군 철수할 때 르포를 써서 이름을 날렸긴 했지만은 또 조선일보의 이도형 특파원이 좀 이름을 날렸었죠. 그런 기자들이 있었지만은 종군 기자를 하다 숨진 사람은 최병호 기자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6.25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의 종군 기자 중에는 히긴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가 대한민국 해병대를 그들은 데블, 악마도 잡을 수 있을 것만큼 용감했다라고 해서 귀신 잡는 해병, 뭐 이런 신화가 만들어지게 했는데, 이렇게 종군 기자를,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군 기자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상당히 열심히 해요. 아프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 기자는 미군들이 폭격을 쏴서 이 방공호에 미군이 쳐들어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 방공호에 들어가서 방공호 위가 막 폭격을 맞아서 들썩 한데 거기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영국이나 미국 기자는 종군을 하다 많이 숨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종군 기자가 강인선 기자죠. 조선일보 기자. 뭐 저랑은 어린 시절에 같이 월간조선서 일도 했는데 똑똑한 영어 잘하는 기자입니다. 여성이고. 그 친구가 걸프전 때 미국이 쿠웨이트에 침공한 이라크를 걷어낼 때 미군이 임베디드 프로그램을 합니다. 즉 미군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작전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강인선 기자가 조선일보하고 또 1호로 번역된 같은 기사를 마이니츠 신문에 게재해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어요. 나는 여자다 이렇게 시작했죠. 나는 도해지에 익숙한 여자인데 전쟁이 불편하다. 나는 대령하고 중령하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으면 누가 더 높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상당히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군 기자가 각 국이 다 종군 기자를 운영했는데 그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요. 제가 아는 한은 이렇게 전투 상황을 전달해서 이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고 이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게 원래 목적입니다. 언론 자유가 우선이냐 뭐가 국가가 우선이냐 이 논쟁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데 제가 파면 팔수록 언론 자유보다는 국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아군에게 불리한 거는 가급적 보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종군기자가 가장 많이 활약한 게 2차 대전 때인데 그때 이제 미국의 종군기자들이 유럽 전선 누비면서 또 그 후에 한국전쟁에서 쭉 누비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서 미군 신화를 만들고 그런 역할을 주로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그 당시에는 군에서 기자를 받아들였고 기자들이 영광급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취재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 기자들은 애국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게 월남전에 들어가면서부터 웨스트모 장군이 60만 대군을 받아갖고 월남전쟁을 치르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글전에서 고생하는 미군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이 월남전 참전 반대 시위가 일어나죠. 그때 그 유명한 캐시어스 클레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나는 군대 못 가겠다. 그것도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 거죠. 프로 권투 선수인데. 그래서 아마 감옥 갔다 왔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무하마드 알리로 개명해갖고 아주 더 유명한 권투 선수가 됐는데 그만큼 미국의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아주 예민한 게 미국의 기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월남전에서 이건 잘못된 전쟁이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오히려 그 언론 때문에 미군이 월남전에서 실패했다. 한국전쟁까지는 안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온 게 걸프 전쟁 때 임베디드 프로그램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걸 취재하다 보니까 뭐 미군들이 막 무도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엉터리인 거 이런 보도가 많아서 월남전에 패배했기 때문에 임베디드 프로그램을 걸프전에 적용해서 미군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일종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때 나오는 말이 미국에서 디 아드 커플입니다. 더는 관사고 아드는 이상한, 커플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월남전을 치르면서 보니까 언론하고 이 군하고 2차 대전 때부터 쭉 같이 왔는데 이게 같은 편이 아니고 남은 편이더라. 그래서 이 디아드 커플을 어떻게 관리해서 할래라고 하다가 임베디드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국에서는 강인선 기자가 거기에 참여했었고 그때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대구시장 나가려다가 컷오프 당한 이준숙 씨가 MBC 기자로 가서 상당히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좀 뭐 코소보 전쟁이니 뭐니 이런 게 있었는데 코소보 전쟁부터는요 항공력이 확실히 우세해집니다. 그 전까지 전쟁에선 지상군이 주 전투였는데 코소보 전쟁 겪어서 2003년에 이라크 전쟁 하면서 그때도 공습으로 탁 한 다음에 마지막에 육군이 쫙 들어가서 정리하는 거였죠. 그때 이제 많은 기자들이 들어가서 정군했던 걸로 아는데 그때 그들이 쭉 보도해주고 한 게 그렇게 미국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하여간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군 기자가 들어가는데 현재의 미국 이라크 전쟁 보게 되면 항공 미사일로 다 하기 때문에 정군 기자가 없는 걸로 보여요. 정군 기자들이 바레인에 있는 그쪽에 아마 지금 미국 정부군 사령부 전방지휘소가 가 있을 거예요. 오함되어 있는 지역에. 그쪽에 기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기자가 있다고 한들 그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 대부분 비밀로 된 거에서 얼마나 정보를 얻겠냐. 지금 뉴욕타임스 보게 되면 누구를 소스로 보도를 하긴 하는데 익명으로 하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미군 측에서 흘려준 정보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미군하고 같이 움직일 수가 없죠. 정군 기자가 있다고 한들 미군 전투기 타고 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이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굉장히 골치 아팠던 게 언론이 이 반군 여론을 일으키는데 주범이었는데 그걸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만 쳐다보는 거예요. 뉴욕타임스든 워싱턴 포스트든. 그래갖고 트럼프를 조롱하는데 하면 할수록 트럼프한테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정보는 트럼프가 다지고 있거든. 그리고 미군기가 격추돼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트럼프도 한계에 도달했다 그랬는데 더 멋있게 구해버리는 바람에 언론이 맥을 못 추는, 언론이 힘을 크게 써서 미국의 국익에 반하게 한 게 월남전이라면 임베디드 프로그램 했던 걸프전부터는 미국이 언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했고 이번 전쟁에서는 아예 언론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기록을 전사가 중요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참여시켰던 것이 이제 국민들 사기를 올리고 병사 사기 올리는 대내 심리전으로 갔다가 전쟁사는 스스로 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 종 기자의 역할이 변질되어 오다가 이상해졌는데 싹 없어졌다는 게 저는 이게 상당히 큰 특징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헛물을 키고 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8일 오전 9시가 되면은
협상 시간이 지나는데 그때 트럼프가 뭐 할지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언론이 그냥 짚어볼 뿐입니다. 저도 짚어볼 뿐이고 미국에 난다긴다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기자들도 뭐 저보다 특별히 난 거 없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미국 정부 조금 더 많이 했지만 헛짓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아주 특이한 거는요. 이란이 혁명을 한 나라 아닙니까? 어떤 혁명을 했습니까? 군주정을 없애고 공화정을 한다. 그리고 신을 받들어서 잘 살겠다라고 하면서 신정으로 가면서 공화정을 했습니다. 공화정을 했을 때는 뭡니까? 주권자가 군주가 아니라 국민이죠. 지금 이재명 정권이 국민 주권 정부를 내세우는데 이거 굉장히 유심해 봐야 됩니다. 이 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 테헤란에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리, 철도, 그 다음에 발전소를 일부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다리나 철도를 때리는 거는 터널 속에 미사일 발사대를 숨겨놨다가 쏘거든요. 북한도 그 짓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도로나 철도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북한도 지금 그런 걸 만들었고, 그 전에 러시아가 기차가 가다가 딱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화차를 딱 열면 미사일 발사대를 세워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도도 군용시설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 이제 그걸 다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선언을 했지만 모든 발전소 때리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일부는 때리고 있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지금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이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청소년 최고위원회, 우리에게는 뭐 옛날 체육 청소년부가 있었는데 그건지 아닌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청소년 최고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청년, 운동선수, 예술가, 학생, 대학생, 그리고 교수들, 발전소 주변에 휴먼 체인스, 인간 사슬을 만들어달라. 발전소는 이란의 국가 자산이자 어떠한 취향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이란의 미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미래는 청년들의 것이니까 청년들이 발전소를 지켜달라라고 하면서 인간 사슬을 만들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주권자, 현재의 주권자들을 내세워서 자기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인간 방패가 되라고 한 겁니다. 이게 공화국입니까? 이게 공화국입니까? 저는 여기서 이란은 뭐라고 하든 간에, 이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혁명, 무슬림 혁명도 실패했고, 정치적 혁명도 실패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반대로 트럼프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군 다 구해온다. 돈을 얼마를 써도 좋다. 이런 모습 보였어요. 자기네 국민이죠. 반대로 문재인 정권은요.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 자기 직접 부하잖아요. 북한에서 사살되고 시신이 태워지는데 허허허 웃고, 웃었다는 좀 미안하지만 뭔 짓을 했는가 하면 이천으로 갑니다. 이천에서 그때 국군의 날 행사한다고 가버리죠.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 구하려는 노력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의 반일 기치를 내거는데 일본 사람들이요. 자기네 국민 털끝이라도 건들면 끝까지 시비를 겁니다. 지금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대해서 일본이 정권이 수없이 바뀌어도 문제 제기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그거 못해요. 문재인 정권도 못해요. 주권 정부라면서. 트럼프는 저러고 있는데 이란은 혁명을 한 나라, 국민을 만들어준 나라, 네, 인간 사슬을 만들라. 주권자들이 나오라는 건데 글쎄, 자기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항상 조롱과 싸워야 돼요. 적들은 조롱을 하죠. 그러면서 두려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제 트럼프가 자기네 상상한 걸 넘어서니까 겁나고 이란은 더 겁나는 거예요. 트럼프 도대체 처음에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미친놈이 아니거든. 상상도 못하는 걸로 치고 들어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두려운 존재일수록 자꾸 조롱을 해서 자기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죠. 근데 하다 보면 이 조롱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각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들이 이제 밈을 만들어서 트럼프를 조롱하는데 그 나중에 그 대사들이 콕 집어서 당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자, 대개 이런 전쟁입니다. 종군 없는 전쟁을 트럼프는 만들었다. 이런 면에서 세계 전쟁사를 싹 다시 변화시켰어.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헛물 키고 있고 한국 언론들도 옳은 개소리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주권자를 방패로 내선 혁명의 종말을 보면서 저는 이재명 정권은 어떤 결과를 맞을까? 그 다음에 항상 이북에서 간첩이 내려오게 되면 공화국에서 와 시다 그랬거든. 지들이 주권자 공화국임을 자랑했는데 저 자들을 종말을 전 보고 싶어요. 그때 저 자들이 김정은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인민들을 방패로 내세우지 않을까. 그때도 이재명을 위시한 민주당 좌파들이 가만히 있다면 그 자들은 노동당 이중대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점 4월 8일 오전 9시는 오겠지만 그 앞두고 저는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